문정실록 13권 문정 2년 4월 23일 정해 네 번째 기사 1452년 명경태 3년 정흥손을 처벌하다. 의금부에서 정흥손을 공문하여 장 100대를 때리고 도영 3년에 처하도록 위에 청하는 임금이 명하여 장 100대를 때리도록 하였다. 그 어미가 신문고를 치고 액을 하니 장 80대를 때리도록 명하였다. 문정실록 13권 문정 2년 4월 23일 정해 다섯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임기에 찬 이전들을 육전에 의하여 관직을 떠나도록 하기를 청하다. 정통 8년의 수교에 이번에 임기가 찬 이전을 모두 한지에 나아가 차례를 기다리도록 했지만은 그러나 각 관사의 이전이 겨우 사무를 익히자마자 즉시 문득 한지에 나가게 되므로 이로 인하여 사무를 지체시키게 되니 실로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소기전의 이전 거관조에 이번에 실제로 임명된 이전 20인처에는 1년에 2인을 임용하고 10인처에는 1년에 1인을 임용하고 4년에는 2인을 임용하고 5인처에는 1년을 걸려서 1인을 임용하고 7품으로 관직을 떠난 사람은 실제 근무 9년 이상을 임용하고 8품으로 관직을 떠난 사람은 실제 근무 7년 이상을 임용하고 9품 권무로 관직을 떠난 사람은 실제 근무 5년 이상을 임용하고 그 중에 근무가 많은 이가 관직을 떠나고 차례에 당한 사람은 각기 그 관사에서 계본을 신청하도록 하고 지금부터 임기가 찬 이전은 한지에 나아간 것을 제외하고는 한결같이 육전에 의하여 관직을 떠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처음에 이전이 근무가 만기된 사람은 한지에 나아가서 차례를 기다리게 하는 법이 황희에게서 나왔으므로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여겼는데 이때 와서 그제야 고쳤다. 정통 8년은 1443년 세종 25년이고 이전은 이속을 말한다. 문정실록 13권 문정 2년 4월 24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용진현의 땅이 함몰되니 명하여 제사를 지내어 재난을 물리치도록 하였다. 문정실록 13권 문정 2년 4월 24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조화의 아내를 자녀 안에 기록시키다. 사관은 우헌납 조원희가 아뢰기를 김효명은 지금 감찰로 제수되었는데 그 아내는 곧 조화의 외증손입니다. 그 손자 조유씨는 비록 과거에 올라 현관에 이르렀지만 그 후에 국가에서 그 이유를 상세히 알고서는 그 나머지 자손들은 모두 과거 보는 것을 정지시켰는데 지금 김효명은 비록 외손서이지만 대간이 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라서 조화의 아내를 자녀야 안에 기록시켰다. 조은희가 또 아뢰기를 지금 수양대군을 관습도감 도제주로 삼았는데 육전에 이르기를 종치는 쥐만 높이고 복록만 후하게 하며 이로써 맡기지는 아니하여 친족을 친애하는 도리를 다한다고 했으니 이를 고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음악을 아는 사람이 적은 까닭으로 마지못해서 하였을 뿐이다 하였다. 조은희가 아뢰기를 우리 조정이 건국한 이래로 60여 년이 되었는데 그 중간에 종친으로서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어찌 그 적임자가 없었겠습니까? 조정께서 이뤄놓으신 법을 명백히 전하였는데도 준행하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까? 지금 조신 중에 음악을 아는 사람이 반드시 그 적임자가 있을 것이니 어찌 조정의 이루어 놓은 법을 무너뜨려 가면서도 일을 맡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맡길 만한 사람도 없으며 또한 권력이 무거운 관사도 아닌 까닭이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자녀는 조정에서 품행이 부정한 사대부집 부녀나 행동이 엄난한 양민 여자를 기록하여 두던 문안인데 일문의 불명예는 물론 그 자손의 과거 임간에도 관계가 있었다. 문정실록 13권 문정 2년 4월 24일 무자 세 번째 기사. 강맹경이 사연할 때 편복 차림으로 거동하시기를 청하다. 성상의 종기가 난 곳은 신등처럼 보통으로 분주한 사람 같다면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다만 성상께서는 구중 궁궐에 깊숙이 거처하여 기동하는 일이 드물게 있으니 그런 까닭으로 이 병도 또한 염려가 될 만합니다. 내일에 비록 사연하였지만 그러나 성상께서 지금 옥체가 편안하지 못하여 잔치를 거두어
치르게 된다면 신등은 장차 무슨 마음으로 음악을 울리고 술을 마시겠습니까? 성상께서 만약 다만 편복 차림으로써 사정들에 나아가서 안에 있는 종친들을 불러보신다면 의정부 대신들도 안심하고 술을 마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편복은 평상시에 입는 옷이다. 문정실록 13권 문정 2년 4월 25일 기축 첫 번째 기사. 회례연을 전지시키다. 종친에게는 사정들에서, 업무 입품 이상에게는 의정부에서, 시신에게는 예조에서 사연하고 그 나머지 각 품계의 관원에게는 여러 관사에서 나누어 사연하였다. 임금이 편복 차림으로서 잠시 사정들에 나아가 종친들과 서로 보고 난 후에 돌아와 내전으로 돌아갔다. 문정실록 13권 문정 2년 4월 25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일본 국왕의 사신이 오니 판봉상 시사 박소를 명하여 한강에서 맞이해 위로하게 하였다. 문정실록 13권 문정 2년 4월 25일 기축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종묘 사직에 제사 지내는 것을 봉상시에서 기고하는 예의에 따르도록 정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장에 의가에 아뢰기를 주례의 춘관 소 종백에는 무릇 천지의 큰 재앙에는 사직과 종묘에 유죄한다면 위를 만들게 된다 하였는데 주야 유라는 것은 그 정례에 의거하여 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소에는 이르기를 천재는 일식 월식과 성신의 본운이고 지제는 지진과 지열을 이름인데 사직과 종묘에 유죄한다면 소종백이 위를 만들어 제사 지낸다 하였으니 원컨대 주례에 의하여 서울 안에서는 종묘 사직을 봉상시에서 기고하는 예의에 의하여 제물을 가져 제사를 지내게 하고 외방에서는 그 고을의 사직을 기고하는 예의에 의하여 관원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13권 문정 2년 4월 26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사무에서 부묘한 일로 집사들을 승진시킨 일의 부당함을 아뢰다. 부묘할 때 집사는 이조에서 상피할 사람과 세력가의 자제들로서 차정했는데 낭청 사인도 또한 참여하였으니 성은을 바라고 있으므로 그 마음이 간사합니다. 사관원의 아른바에 따르시기를 청합니다. 또 백관들도 또한 모두 빨리 달리면서 제사일에 도왔는데 지금 집사는 한때의 공으로서 홀로 한 풍계를 승진시키게 되니 어찌 서로가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집사에게 풍계를 승진시킨 것은 조정의 고사이니 그런 까닭으로 내가 고사를 그대로 계승하여 했던 것이다. 또 집사는 행동 거지가 더디고 굶던 자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세력가의 자제들과 육조의 난관을 사정했을 뿐이다. 조정 때에도 어찌 백관들의 중에서 배제하는 사람이 없었기에 유독 집사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풀었겠는가 하였다. 배제는 임금을 모시고 제사를 지냅니다. 문정실록 13권 문정 2년 4월 26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연변지방의 총통군을 본읍에 전심토록 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장에 의하여 아뢰기를 연변지방의 수령과 만호에서 소속된 총통군을 다른 일에 사역하여 그들로 하여금 전심하여 하는 일을 익히지 못하게 하니 실제로 본뜻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다른 일에 사역하지 말고 그 하는 일에만 전심으로 익혀서 뜻밖의 병고에 대비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13권 문정 2년 4월 27일 신묘 첫 번째 기사. 각 색장을 3년에 한정하여 그 역을 감면하도록 명하다. 휘득점 별감에게 전지하기를 각 색장은 3년에 한정하여 그 역을 감면시키되 그 문소전에 예정된 자는 3년에 한정하여 의복과 행전을 더 주도록 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13권 문정 2년 4월 27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수양대군으로 관습도감이 도제조로 삼은 것을 고치도록 청하다. 신등에 명하여 부묘할 때에
집사 한 사람의 고신에 석양하도록 했는데 혹시 집사를 행동거지가 근신하고 익숙한 사람으로서 일을 하라고 했다면 다른 조인 난관 중에서 오직 공조 좌랑 홍원숙뿐인데도 이조 난관만은 이에 4인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상관과 낭청 중에서 상피할 사람도 또한 성은을 바라니가 많았으니 이런데도 고치지 않는다면 간사한 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또 지금 조정에 전해 말하기를 수양대군이 음악을 아는 까닭으로 관습도감의 도제조를 임명했는데 조중 때에도 만약 덕 있고 재능 있는 종친이 있었다면 이를 맡기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데 신등은 되풀이하여 생각해 보아도 조중께서 신손으로서 성가를 계승하여 금지 오겹이 매우 무성했으니 어찌 이를 맡길 만한 종친이 없었겠습니까? 많은 그런데도 송육전의 종친에게 일로서 맡기지 아니하여 신족을 지ня는 의를 보존하였으니 반드시 깊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유로서 관습도감의 도제조를 삼았으니 이것은 조정이 이루어놓은 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이를 고치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고시는 직첩이고 금지오급은 왕족을 수목에 비유한 것이다. 문종실록 13권 문종 2년 4월 27일 신묘 세 번째 기사 함길도 내의 군사들이 균일하게 임무를 부여받도록 청한 것을 의논하다. 황보인, 김종서, 정본, 이양, 허호, 운성, 위, 박종우, 추밀원사, 김효성, 형조판서, 조국간을 불러와서 도승지 강명경을 명하여 이를 의논하기를 함길도 도 관찰사가 아뢰기를 삼수군 아래의 가파지 농보는 도로가 험조하고 강물이 매우 깊으니 저기 오는 길이 아닌데도 거주하는 백성은 다만 사모뿐입니다. 사모로서 수호하게 되고 홍원의 군사가 드나들면서 방어하게 되니 그 폐해가 작지 않습니다. 더구나 북청 이북 지방의 군사는 사변이 있는 외에 방어를 면제하고 홍원이 남지방의 군사는 그전대로 방어에 나아가게 되니 한도의 군사가 노고하고 편안함이 균일하지 않습니다. 한다. 하니 황보인이 아뢰기를 신이 도질제사와 더불어 순행해서 살펴보고 헤아려 정했는데 홍은 이남의 군사는 12번으로 나눠 1번 150여 명인데 삼수의 100명은 밖을 막는 일로 인하여 40명은 해산에 배치하고 10여 명은 나누어 수비하게 할 일이 이미 벌써 법을 제정했으니 외로운 성이 원조가 없는데도 부방하는 군사가 없는 것이 옳지 못합니다. 홍은 이남의 군사는 그전대로 부방하도록 하고 가파지 수호는 삼수의 군마로서 나누어 수비시키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변방을 지키는 사람이 어찌 사조를 많이 차지하고 싶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 산천이 험조하여 정로가 전혀 없다면 마땅히 백성의 힘을 너그럽게 풀어주어 그 폐를 덜어주어야 할 것이니 경등이 자세히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함길도의 오지는 매우 충실하고 사방에서 구원이 있지만 삼수는 고단하여 구원이 없으니 비록 산천이 험조하다 하더라도 옛날부터 정로가 있으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결같이 황보인의 말에 의거하는 것이 매우 합당합니다 하였다. 여러 도에서 염추를 구원할 적에 별감과 서울 안의 취토장을 차견하여 도처에 작폐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니 사람을 보내어 자취하는 일은 없애고 각 꼴이 크고 작은 것으로서 근량의 수량을 장정하여 각기 스스로 자제하여 상납하도록 하고 이를 상공으로 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삼도에서 상공을 작정하는 것이 편리하고 이익이 있을 듯합니다만 다만 작은 고을은 단독으로 정할 수 없으니 각기 부군으로서 몇 고을을 정하여 합하여 정하고 만약 3초의 수량이 넉넉한데도 흉년이 든 해를 만난다면 그 시기에 임하여 경감시키는 것도 또한 옳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고울이 비록 작지만은 합하여 정할 필요는 없으며 나머지는 의논한 바와 같이 하겠다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세종의 후궁의 딸이 지금 나이가 12세인데 세종께서 일찍이 12세에 성혼하라는 명령이 있었으므로 금년에 성혼시키려고 하는데 다만 여자는 14세에 성혼한다는 법에 어긋나게 되니 어떻겠는가 하니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또한 부모가 나이 50세가 넘으면 여자는 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법이 있으니 세종의 유명에 따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문정실록 13권 문정 2년 4월 28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상참하는 관원을 나이 70세가 된 사람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명하였다. 문정실록 13권 문정 2년 4월 23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안변부사 홍한을 파출하도록 하다. 함길도 도관찰사가 아뢰기를 안변부사 홍한은 그 아내로 하여금 서울의 집에 왕래하는 것이 2차례에 이르렀는데 매번 갈 때마다 짐을 싣고 가는 수요가 거의 5, 60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또 홍한이 전문을 배행하여 북경에 갔다가 테마도 또한 많이 싣고 돌아와서 관중의 저포가 4태에 이르고 관중의 저피 40여령과 차 일은 모두 둘 곳이 없었으므로 이를 군문하려는 점에 때마침 사유를 받았지만 그러나 백성을 다스리게 할 수는 없으니 파출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13권 문정 2년 5월 1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이보흠이 정류용, 이현노 등을 죄주지 않고 유임시키는 것을 개정하도록 청하다. 그늘의 용원성이 무너진 이후로서 성 쌓는 일을 감독한 관리들을 모두 파출하도록 명령하였는데도 유독 지영암군사 정유용은 도 차사원의 자격으로서 성 쌓는 일을 감독했는데 그 전대로 있고 파출되지 않았으며 또 이현노는 장리에 좌제되어 고신을 빼앗고 영구히 서용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서반으로서 동반을 겸무시키는 것도 오히려 옳지 못한 일인데도 지금 부지 승문원사에 임명되었으니 모름지기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종친에게는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것은 법령 제1조에 기록되어 있는데 수양대군으로서 관섭도감 도제조를 삼았으니 이루어진 법을 무너뜨릴까 염려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유용의 이런 병조로 하여금 다시 상과에 아르게 하라. 이현노는 승문원이 직책과 같은 경우에는 제수하는 것이 무방하겠다. 수양대군을 도제조로 삼는 것은 내가 깊이 생각하여 한 일이니 개정할 수는 없다 하였다. 이 보홈이 아뢰기를 태종은 먼 앞일을 생각하시는 군주이니 법령을 기록할 적에 종친에게 일을 맡기지 않으신 것은 어찌 의도가 없었겠습니까? 대저 수성할 때는 이뤄놓은 법을 준수하기를 힘써야 하니 지금 성명한 조정에 있어서는 비록 해로움이 없을 듯 하지만 후일의 폐해가 발생할까 염려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관섭도감은 고난이 없으니 무슨 폐해가 생길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이날에 이현노가 승정원에 이르러 일기를 보고서 장리란 2글자를 고쳐주기를 청하니 주서가 그 말에 따라서 중재로서 고치었다. 장리는 뇌물을 받아먹은 관리고 작물이 40간 이상이면 찬행에 처하였다. 성명은 임금이 고명한 덕이다. 문정실록 13권 문정 2년 5월 2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이승충, 양운석, 충호위 관리 등을 본직까지 파면시키도록 청하다. 겸사복 이승충과 양운성 등이 마표를 점거하는 이로서 봉사할 때의 범죄로서 겸사복을 파면시키도록 명하였는데 신등은 생각하기를 본직을 파면시키지 않고서 다만 겸감만 파면시키다면 어찌 징계될 이치가 있겠습니까? 마땅히 본직까지 파면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 충호위의 관리도 또한 별자를 파면시키도록 명하였으니 본직까지 파면시켜 그 주의를 징벌하기를 청합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양운석은 사물로서 목자에게 나눠줘서 판매하도록 하고 또 공름을 그 집에 수송하여 목자들로 하여금 사사로 준비하여 공급하도록 하였으며 또 사첩으로서 목자의 집에 머물러 두기도 하였다. 이승충은 자기 마필로서 양운석에게 부탁하여 이 관로의 사료를 줄여서 제 말을 사육하도록 하였으며 또 경호년에 전라도의 전마 별감이 되었을 때는 제주의 공마 한 표를 훔치기도 하였다. 전마별감은 각 목자의 말을 일일이 점검하는 일을 맡은
결과입니다. 공마는 진공하는 말이다. 문종실록 13권 문종 2년 5월 2일 가보 두 번째 기사. 김종수가 세종실록을 찬술할 때 정인지의 의견에 따라 별도로 지를 만들도록 건의하다. 김종수가 아뢰기를 지금 찬술한 세종실록을 정인지와 허호는 말하기를 세종께서 강기를 제정하고 예약을 제작한 일이 매우 많으니 의지와 같이 특별히 마땅히 별도로 지를 만들어 고열에 편리하게 한다면 새 실록이 번거롭고 용장한 데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고 김조, 박중림, 이계전, 정창손 등은 말하기를 무릇 예약을 제작하는 일은 마땅히 실록에다가 날마다 기록해야 된다고 하는데 신은 또한 가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실록에다가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옳겠다 하면서 김종서가 아뢰었다. 신의 뜻도 또한 그렇게 여깁니다마는 다만 정인지는 문한을 맡은 사람인데 말하기를 마땅히 별도로 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므로 신이 감히 어길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김종서가 또 아뢰기를 세종 30년 동안의 일을 쉽사리 편마할 수가 없으므로 육방으로 나눠 모두 빨리 성취시키려고 하는데 박중림이 지금 사헌사가 되었으니 최왕으로서 대신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내 강명경과 박중손 등에게 이르기를 시작할 때 부지런하다가 종말에 가서는 게으르게 되는 것이 보통의 인정이니 경등은 내왕하면서 감시하여 그 부지런함과 태만한 것을 등급을 정하게 하라 하였다. 의주는 나라의 전례의 절차를 적은 책이다. 편문은 상냥하여 편찬합니다. 문종실록 13권 문종 2년 5월 3일 얼미 첫 번째 기사. 주문사 안왕경이 칙서와 상사의 8개의 표리를 받들고 북경에서 돌아왔는데 임금께서 옥체가 편안하지 못한 이유로 문무백관이 무화관에 나가 맞이하여 돌아와 경복궁에 이르러 행례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칙서에 이르기를 중국 남부인 이산과 왕가가 등에게 의복과 식량, 각부를 주고 사람을 시켜 요동도사에게 보내니 왕의 성의는 잘 알았다. 지금 특별히 채단의 표리를 보내어 왕의 충건에 보답하니 도착되거든 영수할 것이다. 전일이 칙서에 말한 바 이하인 여진을 거절하여 용납해 머물기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일절은 더욱 모름지기 조심성 있게 지켜야 하고 그 무에도 만약 사로잡혀간 중국 사람이 왕의 나라 변경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해서 모름지기 사람을 시켜 관리에 보내오게 한다면 또 왕의 충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왕은 칙서와 같이 봉행할 것이다 하였다. 임금이 안왕경에게 안마를 하사하였다. 각부는 옆에서 도와서 먼 곳까지 압송하던 사람 곧 호송 군인을 말한다. 각력이라고도 한다. 문종실록 13권 문종 2년 5월 3일 얼미 두 번째 기사. 의정부의 육조에서 임금의 병이 회복할 때까지 정무를 일체 정지시키기를 전하다. 의정부와 육조에서 대궐에 나와 문안하면서 아뢰기를 신등이 처음에 함께 나와서 문안하려고 했지만은 임금의 보살핌을 번거롭게 할까 염려되므로 상시 낭청을 시켜 문안하면서 오늘에는 반드시 병이 회복될 것이고 아니면 내일에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러 날 동안을 정사를 보살피지 않으셨으며 또 내의 말을 듣건대 종기는 기할 만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병경에 근심이 없으며 또 시기에 맞추어할 사무도 없으니 회복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정무를 일체 모두 정지시킬 것을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경등의 말에 따르겠다 하였다. 이내 말하기를 일본 국왕의 사신이 서울에 도착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나의 종기난 곳이 비록 긴급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뿌리가 깊어서 환웅될 형세가 있는 듯하다. 회복되기를 기다려 그 후에 사신을 본다면 실인 장차 너무 오래될 것이니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니 김종서 등이 대답하기를 일본의 사신은 본디 진양하기 위해서 온 것이니 내월 15일에 먼저 문소전에 나아가서 진양한 후에 조연을 하사하신다면 일도 순서를 잃지 않을 것이고 임금의 옥체도 또한 그의 건강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고는 마침내 예조 주하랑 김증으로 하여금 객관에 가서 이런 뜻으로 다 이르니 객사가 아뢰기를 서울에 도착된 이튿날부터 천안을 보려고 했으나 여러 날이 되어도 조연을 하지 못하게 되니 무슨 이유인지 자세히 알 수 없었는데 지금 임금의 명령을 듣고 보니 마음속이 조금 시원합니다 하였다. 진양은 왕의 혼전에 제전을 올리는 일이고 문소전은 태조대왕과 신이 왕의 혼전이고 천안은 임금의 얼굴이다.
문정실록 13권 문중 2년 5월 4일 병신 첫 번째 기사. 보통 시행하는 공사는 모두 바로 행문 이첩하고 입계하지 못하게 하였다. 의정부 청에 그대로 따른 것이었다. 행문 이첩은 관사와 간사끼리 공문서를 서로 주고받음이며 입계는 계장을 올려 임금에게 사실을 보고하던 일이다. 문정실록 13권 문중 2년 5월 4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임금이 몸이 불편하여 앙평대군 이용을 보내어 대자함에서 기도하게 하였다. 문정실록 13권 문중 2년 5월 5일 정류 첫 번째 기사. 임금의 병환이 낫지 않으므로 종묘 사직 소격전과 삼각산 백악 목명산의 신에게 기도하였다. 문정실록 13권 문중 2년 5월 5일 정류 두 번째 기사. 내이 전순이가 내전에서 나오면서 말하기를 임금이 종기가 난 것이 매우 아프셨으나 저녁에 이르러 조금 덜하고 농즙이 흘러나왔으므로 두 탕을 드렸더니 임금이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음식의 맛을 조금 알겠다 하셨다 하니 여러 신하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문정실록 13권 문중 2년 5월 6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임금의 병환이 나지 않는 이유로서 조관을 나누어 보내어 가까운 명산 대천의 신에게 기도했는데 충문은 모두 동궁이 서명한 것이었다. 문정실록 13권 문중 2년 5월 6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수양대군이 도승지 강명경과 더불어 공작제를 흥정사에서 베풀었는데 의정부에서는 도승지는 임금의 편안하지 못한 때를 당하여 궁궐을 비워두고 갈 수 없다는 이유로서 사람을 보내어 말을 하니 강명경이 즉시 돌아와서 우부승지 권준으로서 자기를 대신하게 하였다. 공작제는 불교의 밀교에서 공작 명왕을 본존으로 삼고 그로 하여금 재앙을 없애고 병마를 들고 목숨을 오래 살게 하도록 베푸는 제의이다. 문정실록 13권 문중 2년 5월 6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일본 사신이 전하에게 먼저 배려하고 승하 전에 배려하기를 원하다. 일본이 사신이 감옥관 하위지에게 이르기를 전일에 비록 유지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전하에게 먼저 배려하고 다음에 승하 전에 배려하는 것이 우리 국왕의 명령입니다 하니 하위지가 대답하기를 전하께서 명령이 계시기를 내가 차마 선왕보다 먼저 배려를 받을 수 없다고 하시니 유사에서 어찌 감히 다시 하려겠는가 하였다. 승하전은 승하안전하 곧 세종을 이름이다. 유사는 책임을 맡은 권한이다. 문정실록 13권 문중 2년 5월 7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예조에서 회례사를 사진과 함께 일본으로 보내기를 원하다. 예조에서 하위지로 하여금 일본 사신에게 묻기를 국가에서 회례사를 보내려고 하는데 땅이 사자와 더불어 같은 때에 함께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사자가 말하기를 우리 국왕은 나이 어려서 능히 이를 결단하지 못해서 정사가 국왕의 어머니에게서 나오게 되므로 마침내 관영이 더불어 불만스럽게 지냅니다. 또 가을철에 풍기가 순조롭지 못하여 배가 가기에 어려움이 있으니 만약 예물로서 우리 무리에게 붙여보낸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하였다. 이때 이미 부묘하는 일은 지났으므로 문소전의 망제의 견주업 진향을 겸해 행하려고 하니 사자가 말을 변경하여 말하기를 진향은 국왕의 명령이 아니므로 우리들이 사례를 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였다. 의정부에서 감옥관으로 하여금 이를 중지시키기를 만약 국왕의 명령이 아니면 사례는 행할 수 없습니다 하니 그제야 중지하였다. 문정실록 13권 문중 2년 5월 8일 경자 첫 번째 기사. 내이 전순이가 내전에서 나와서 말하기를 임금이 종기가 난 곳은 농즙이 흘러나와서 지침이 저절로 뽑혀졌으므로 오늘부터 처음으로 찌르듯이 아프지 아니하여 평일과 같습니다 하니 무난하던 여러 신하들이 모두 기뻐하면서 물러갔다. 문정실록 13권 문중 2년 5월 8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성공관 부정 이명민을 일명의 방패군을 구타하여 상처를 입혀 굴림안에 죽었으므로 명하여 이를 국문하게 하였다. 이명민은 고 사헌부 이승직의 아들인데 성품이 강포하였다. 성공감 녹사가 되어 역사를 감독하는 사물을 조금 알게 되었으므로 매약 영선이 있으면 반드시 이를 맡게 되고 일이 끝나면 반드시 품계를 승진시켰던 것이다. 문정실록 13권 문중 2년 5월 9일 신축 첫 번째 기사. 흥청사의 공작제를 마치니 중들에게 고시를 차등있게 주었다. 문정실록 13권 문중 2년 5월 10일 임인 첫 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가 도사를 보내어 임금에게 문안했다.
문정실록 13금 문정 2년 5월 10일 이민 두 번째 기사. 또 조관을 보내 여로도의 명산 대천의 신에게 기도하였다. 문정실록 13권 문정 2년 5월 10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오명이가 탈옥을 자행했으나 사유를 지났다 하여 석방하다. 처음에 오명이라는 사람이 내 자식 윤이 뇌여 관물을 훔쳐 사용했으므로 사형부에서 전옥에 가도 이를 국문했는데 어느 날 그 아내가 두 서너 명의 계집종을 거느리고 사원부의 이웃에 있는 한 집에 와서 머물고는 오명이를 맞이해 보고서 목의 자물쇠를 벗겨서 종에게 옮겨 씌우고는 머리를 가리고 누워 있게 하였다. 오명이는 스스로 여자의 의복을 입고 속에서 아내의 형상을 하고는 도망했으나 옥조로는 알지 못했는데 오간에 와서 그제야 깨닫게 되었던 일이 있었다. 이때 와서 그 서재가 오명이와 더불어 노비와 재화를 다투어 체포하여 알렸으나 사유를 지났다 하여서 이를 석방하였다. 문정실록 13권 문중 2년 5월 11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영의정 황보인을 보내어 종로에 기도하고 우의정 김종수를 보내어 사직에 기도하고 공조판사 정인재를 보내어 소격전에 기도하였다. 문정실록 13권 문중 2년 5월 11일 개묘 두 번째 기사. 개승부 유수가 도사를 보내어 임금에게 문안하였다. 문정실록 13권 문중 2년 5월 12일 갑진 첫 번째 기사. 경기 관찰사가 도사를 보내어 임금에게 문안하였다. 문정실록 13권 문중 2년 5월 12일 갑진 두 번째 기사. 허후가 임금에게 문안하고 찬 음식을 피할 것을 아뢰다. 큰 종기를 앓고 난 후에는 3년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완전히 회복되니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종기 난 곳은 날로 차도가 있으니 신등은 모두 기뻐함이 한이 없습니다. 다시 나를 조심을 더하시고 움직이시거나 노고하지 마시어 임금의 몸을 보존하소서. 또 듣건대 전하께서 조금 갈증이 나면 냉수를 좋아하신다 하니 무릇 종기가 갈증을 당기는 것은 이것이 큰 보통의 정상입니다. 갈증을 그치게 하는 방법은 약을 먹여서 속을 덮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없습니다. 옛날 사람이 말하기를 조선 사람은 음식의 날 것과 찬 것을 먹기 좋아하는 까닭으로 창종이 많다고 하니 이 말이 깊이 이치가 있습니다. 무릇 혈기가 운행할 적에 몸이 더우면 운행하고 몸이 차면 중대열 종기가 발생하게 되니 평상시에도 음식의 날 것과 찬 것은 마땅히 기해야 하는 것인데 하물며 종기를 앓고 있는 때는 더욱 마땅히 아주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듣건대 십선산을 조제하여 올렸다고 하는데 이 약은 모름지기 술로서 타서 먹여야 하고 많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알고 있다 하였다. 십선산은 모든 종창을 치료하는 산약이다. 문정실록 13권 문중 2년 5월 13일 을사 첫 번째 기사. 황해도 충청도 관찰사가 각기 도사를 보내 임금에게 문안하였다. 문정실록 13권 문중 2년 5월 14일 병호 첫 번째 기사. 김예몽 등이 내이와 더불어 의서를 상고하다. 임금의 병환이 위급하니 직뒤편 김예몽 등이 내이와 더불어 사정전의 남랑에서 방스를 상고하고 수양대군 이하 여러 정чин이 모두 있었다. 모든 의료와 기도 등의 이런 강맹경이 다 수양대군 안평대군 두 대군의 말을 받아 의정부의 고한후에 이를 시행했는데 임금의 병환이 오랫동안 낫지 않고 위중한 이유로서 금성대군 이유 등을 나누어 보내요. 여러 절에 기도하려다가 모두 시행하지 못하고 그만두었다. 문정실록 13권 문정 2년 5월 14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유씨의 임금이 강령전에서 홍하다. 춘추가 39세이셨다. 이때 대궐의 안팎이 통하지 않았는데 오직 의관인 전순이 변한산 최음만이 날마다 나와서 안부를 보살폈지만 모두가 범용한 의원이므로 병증을 진찰할 줄을 알지 못하여 해로움이 없을 것이라고 여기면서 임금에게 활 쏘는 것을 구경하고 사신에게 연애를 베풀도록까지 하였다. 종기의 화종이 터짐으로 전순이는 언침으로써 종기를 따서 농접을 두 서너 호비나 짜내어 통증이 조금 그쳤으나 그들은 밖에서 공공연히 말하기를
4일만 기다리면 곧 병환이 완전히 나을 것입니다 하였다. 의정부와 육조에서 날마다 임금의 기글을 물으니 다만 대답하기를 임금의 옥체가 오늘은 어제보다 나으니 날마다 건강이 회복되는 처지입니다 하였다. 이날 아침에 전순이 등이 나아가서 안부 등을 보살피고 비로소 임금의 옥체가 위태로와 고생하는 줄을 알게 되었다. 세자는 말하기를 나는 나이 어려서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의정부의 대신들이 빨리 내정에 나아가서 임금의 안부를 묻고 의정부에서는 모두 건정면에 떨어 나아가서 진무로 하여금 성문을 나누어 지키게 하고 주예수를 석방하려고 하여 세자를 통하여 아뢰하니 임금이 벌써 말을 하지 못하면서 다만 대답하기를 불가하다 하였다. 수양대군이 외정에서 통곡하면서 말하기를 어째서 청심원을 올리지 않는가 하니 전순이가 비로소 청심원을 올리려고 했다가 시기가 미치지 못하였다. 조금 후에 임금이 흉서하였다. 이때 의정부의 대신들은 임금이 병환에 위급한 때를 당하여 본부에 앉아서 사인을 시켜 안부만 물었을 뿐이고 한 사람이라도 임금을 배웠고 병을 진찰하기를 청하지는 않고서 범용한 의관에게만 맡겨놓고 있었으니 그때 사람들의 의논이 붕괴하고 한탄하였다. 의정부에서 병조판 서민신과 도진목 정효전 조회로 하여금 내금 위를 거느리고 하문전 후문을 지키고 또 여러 문을 나눠 지키게 하고 또 유남, 이완, 이령, 최숙손 등으로서 궁성 사방 사면 절제사로 삼아서 각기 군사를 거느리고서 주위에 빙 둘러서 경비하고 지키게 하였다. 의정부에서 세종의 빈 양시로 하여금 세자를 받들어 함원전에 옮겨 거처하도록 했으니 비는 세자에게 보호하여 기른 은혜가 있는 때문이었다. 영천위 윤사로를 수름관으로 삼고 공조판서 정인지 의정부 참찬 허후 예조 참판 정척을 빈전 도감 제조로 삼아서 상사를 주관하게 하였다. 종친과 문무 백관들은 백의와 5대 차림으로서 모여서 통곡하고 인해 섭전에 설치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모두 통곡하여 목이 쉬니 소리가 궁정에 진동하여 스스로 그치지 못하였으며 거리의 소민들도 슬퍼서 울부짖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때 사왕이 나이 어려서 사람들이 믿을 곳이 없었으니 신민의 슬퍼함이 세종의 상사보다 더하였다. 임금은 천성이 너그럽고 무거워서 장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다. 나이가 겨우 10여 세가 되자 황제의 사신이 왔으므로 세종이 채붕을 설치하여 맞이하니 서영관이 임금에게 채붕 앞의 수레를 멈추도록 하고 영인이 다투어 기회를 바쳤으나 임금은 조금도 보시지 아니하였다. 이미 돌아와서는 궁녀에게 말하기를 어찌 나에게 채붕 앞 수레를 멈추게 했는가 하니 모두 대답할 말이 없었다. 동궁에 있을 때 날마다 서연을 열어서 강론하기를 게으리하지 않았으며 모두 동작을 한결같이 법도에 따라 하였다. 키노를 얼굴에 나타내지 않고 성색을 몸에 가까이 하지 않으며 항상 마음을 바르게 하여 몸을 수양하며 신신과 성명의 이치를 환하게 살펴서 평상시에는 다른 사람과 논변하지 않지만은 논단한 데 이르러서는 비록 노사 수격일지라도 대답하지 못하였다. 시선하고 무난하기를 날로 더욱 신중해하여 세종께서 일찍이 몸이 편안하지 못하므로 임금이 친히 보고를 배워서 올리니 세종이 맛보게 되었으므로 임금이 기뻐하여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다. 또 후원에 손수 앵두를 심어 매우 무성하였는데 이 근처를 기다려 올리니 세종께서 반드시 이를 맛보고 기뻐하시기를 외관에서 올린 것이 어찌 세자의 손수 심은 것과 같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임금이 날마다 세종의 옆에 모시면서 정사를 보살피는 여가에 경사를 강론하면서 부지런히 힘쓰면서 그치지 않았으니 역경과 얘기는 모두 세종께서 가르치신 것이었다. 이미 성리의 글을 통달하고 나서 표현하여 문장을 만들게 되니 모든 교명은 모두 붓을 들고 그 자리에 써서 조금도 막힘이 없었다. 일찍이 목척에 우연히 쓰기를 이 자처럼 범용한 물건도 사용하여 굽은 것을 바르게 할 수 있으니 이로써 천하의 정사가 사정만 없으면 누군들 복종하지 않겠음을 알 수 있겠다 하였다. 그의 도량이 이와 같았다. 또 조자앙의 글씨를 좋아하여 왕 우군의 서법으로서 혼용하여 써서 혹은 등불하여서 종이에 임하더라도 정묘하여 영묘한 지경에 들어갔으니 그의 촌간과 척지를 얻은 사람은 천금처럼 소중하게 여기었다. 관역을 쓸 적에도 또한 지극히 신묘하여 겨냥한 것은 반드시 바로 쏘아 맞췄다. 또 천문을 잘 보아서 천둥이 모시에 모방에 일어날 것을 미리 말하였는데 뒤에 반드시 맞게 되었다. 세장께서 매양 거둥하실 적에는 반드시 천변을 물었는데 말하면 반드시 맞는 것이 있었다.
문사, 초예, 역산, 성운과 백가의 중기에도 또한 그 신묘한 경지에 도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세자의 자리에 있은 지 30년에 부왕을 섬김이 지성에서 나왔으니 매양 진순할 때마다 반드시 친히 어주에 서서 매양 음식을 먹을 적엔 먼저 맛을 보고 나서야 올렸으며 날마다 이를 보통의 일로 삼았었다. 그가 저기에서는 행동은 대체에 따라 하였다. 임금의 자성은 존엄하고 성룡은 원하여 처음에 세자가 되었을 적에 칙사, 해수와 낭중, 진경을 객관해서 봤는데 이때 나이 겨우 10세였다. 자상이 배곡처럼 부드럽고 음양과 보추가 예절에 맞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해수와 진경이 서로 더불어 칭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해수가 임금을 사랑하여 손을 잡고 더불어 이야기하며 친히 안고 문 밖에 나아가서 말 타는 것을 보려겠는데 임금께서 예절로서 굳이 사용했으나 억지로 시킴으로 그제야 말을 탔다. 해수가 재상 이원과 탁신에게 말하기를 세자로 하여금 학문을 좋아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였다. 후에 내관 재현과 행인 유호도 또한 임금을 보고 탄상하기를 이 나라는 산수가 기절하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재질을 출생시킬 수 있었다 하면서 이내 글 읽기를 권장하고 술을 적게 마시도록 하였다. 시강, 예겸과 급사중, 사마순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적에 임금께서 바야흐로 등창이 막 났기 때문에 안색이 그전보다 못했는데도 예겸과 사마수는 한 번 보고서 경의를 다하고 물러가 사관에 돌아가서는 탐미하기를 거치지 아니했다. 그가 동궁에 있을 적에는 일의 크고 작은 것을 논할 것이 없이 모두 임금 세종에게 상주하여 시행하였다. 서연의 납시어 그를 강독하는 이외에 다른 일에 미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 가지 정무를 참여하여 결정할 적에는 윤본으로 참석하여 정사를 보살폈다. 무릇 여러 신하들이 이를 아뢰 때는 모두 말하기를 마땅히 지존께 아뢰야 할 것이다 하고는 자기가 가부를 결정하지 아니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30년 동안 근신하기를 하루같이 하였다. 저녁 때가 되도록 세종을 모시면서 곁을 떠나지 아니했으며 세종께서 노경을 필요하시게 되자 나라의 일은 모두 임금에게 결정되었으니 여러 가지의 정무가 대단히 번거롭고 바쁜데도 시약하고 정사를 보살핌을 일찍이 잠시도 패하지 아니했으며 물러나오면 빈우와 더불어 경사를 강론하면서 하루 동안에 조금도 편안하고 한적한 때가 없었으니 측근의 사람이 일찍이 게으른 용무를 가짐을 볼 수가 없었다. 일찍이 건신에게 이르기를 그늘의 근사록과 사설을 보도록 봄으로 소득이 잠은 많게 되니 어릴 때의 독서와 같지 않다 하였다. 말하기를 무릇 학문은 더욱 강론할수록 더욱 밝아지는 법인데 지금 배우는 사람들은 책에 있어서 잘못 다른 것이 있으니 경등은 나를 위하여 두 가지를 말하여 보라 하였다. 일찍이 말하기를 남녀와 음식의 욕심은 가장 사람에게 간절한 것인데 고량의 자제들은 이것 때문에 몸을 망치게 는 이가 많게 된다. 내가 매양 여러 아우들을 보고는 순순히 경계하였고 타이렀으나 과연 능히 내 말을 따르는지 알 수가 없다 하였다. 즉위한 이후에는 한결같이 세종의 고사에 의하여 허심탄회하게 간언을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을 기울여 현인을 생각하여 직언을 구하는 교서를 내려서 업로를 열고 승출하는 법을 제정하여 현우를 분별하며 문교를 숭상하고 무비를 중시하며 왕시의 후손을 찾아서 봉하였으며 농사를 힘쓰고 형벌을 건신했으며 변방을 지키는 군사를 줄이고 급하지 않은 일을 정지시키며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었다. 항상 스스로 탄식하기를 어떻게 정사가 까다롭지 않고 형벌이 지나치지 않아서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일이 없도록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치를 봄이 매우 밝아서 고금의 일을 환하게 관찰하시어 홍수할 때 이마에서도 오히려 사유를 아끼셨으니 그가 사생의 이치를 통달했음이 지극한 편이었다. 임금의 성품이 지극히 효성이 있어 양궁에 조금이라도 편안치 못한 점이 있으면 몸소 약시중을 들어서 잘 때도 띠를 풀지 않으시고 근심하는 빛이 얼굴에 나타났다. 소훈왕후가 병환이 났을 적에는 사탕을 맛보려고 하였는데 오히려 어떤 사람이 이를 올리는 이가 있었으니 임금이 이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휘득전에 바치었다. 세종이 병환이 나자 근심하고 애를 써서 그것이 병이 되었으며 상사를 당해서는 너무 슬퍼하여 몸이 바싹 여의었다. 매양 상망절제에는 술잔과 패백을 드리고 매우 슬퍼서 눈물을 줄줄 흐르니 측근 신하들은 능히 다 쳐다볼 수가 없었다. 3년을 마치도록 외전에 거처했으니 대개 또한 우리 조정의 법이었다.
기근은 안부이고 본부는 의정부이고 공성사면 절제사는 대고를 당하여 불우의 변에 대비하기 위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공성의 사방둘레와 사문을 지키는 일을 맡아보던 임시 절제사이다. 습전은 염습할 때 차려둔 전이고 사왕은 후사가 될 임금이며 성색은 음악과 여색이며 시선은 시식이고 조자앙은 조맹부이고 왕우구는 왕희제이며 초해는 서와 예서이며 중기는 여러 가지의 기회이고 성룡은 목소리가 용무이며 내관은 황관이고 행위는 조금 빅문의 일을 맡아보던 벼슬이며 탄미는 감탄하여 칭찬함이고 지조는 임금을 이끌는 거고 시약은 부모의 병안에 약시중을 드는 것이다. 근사록은 송나라 주희와 여조겸이 편찬한 책인데 주문숭 정명도, 정희천, 장횡거의 학설에서 일상생활의 수양에 필요한 일 622조를 14문으로 분류하였다. 음식을 배불리 먹고자 함이며 고량은 부귀한 집안이고 순수는 곡진하게 타이르는 모양이고 승출은 유능한 사람을 등용하고 무능한 사람은 물리치고 왕씨는 고려의 왕족이며 양공은 세종원과 소훈왕후이고 휘덕전은 소훈왕후를 모신 혼전이다. 문정치록 13권 문종 2년 5월 21일 개축 첫 번째 기사. 김세민, 유수 등을 북경에 보내어 부엄을 알리다. 지중추원사 김세민과 경창도 이은 유수강을 보내어 북경에 가서 부엄을 알리고 시호를 청하였다. 의정부에서 예부에 신도하기를 왕의 성은 이시오 이름은 이향이요 자는 휘지이니 장헌왕의 장자이며 모비 심씨는 본국 영의정부사 시몬의 딸입니다. 영락 12년 가보 10월 초 3일에 왕을 낳았습니다. 왕은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했는데 신중년에 왕의 나이 8세가 되니 장헌왕이 세자로 삼기를 청했습니다. 명령 가을에 태종 문황제께서 소감, 해수와 낭중 진경을 보내어 조선국 왕세자로 봉하였으며 성균관에 입학하여 이로부터 학문이 날로 향상되었습니다. 상시로 빈사를 접견하여 교구로서 행동하며 조금도 게으른 용무가 없었습니다. 선덕 2년 정미에 장헌왕이 왕을 보내어 명년의 정조를 할애하려고 하니 선종장 황제께서 식사를 하사하기를 더건대 세자가 와서 조곤하려고 한다 하니 이미 왕의 부자의 충경하는 마음을 볼 수가 있겠다. 그러나 지금 학문에 부지런히 힘쓸 나이가 되었는데 하물며 먼 길에 발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 그 오는 것을 면하게 하라. 만약 길을 출발하였더라도 또 나라로 돌아가도록 하라 하니 명령을 받고 그제야 그쳤습니다. 정통 10년 얼축에 장헌왕이 오래 묵은 병으로서 정사를 능히 보살필 수가 없으므로 이에 왕을 명하여 여러 가지 정무를 참여 결정하게 했더니 모든 시위가 모두 의리에 합당하였습니다. 장훈왕께서 부탁할 때가 있어 자기 몸을 수양할 수가 있음을 기뻐함으로써 나라 사람들이 서로 경하였습니다. 왕의 성품이 지극히 효성이 있어 여러 가지 사무가 대단히 바빴지만은 약을 먼저 맛보고 수라상을 보살피는 일에 반드시 몸소 친의하시고 밤중까지 곁에 모시고 계시면서 물러가라고 명하지 않으시면 감히 물러가지 못하였습니다. 간혹 비누를 불러보고 서사를 강론하면서 손에서 책을 놓지 아니하고 하루 동안에도 상시로 조금도 쉴 사이가 없었습니다. 11년 1446년 병인 3월에 모비 심치가 흥서하고 경태 5년 경호 2월에는 장헌왕이 또한 흥서하시니 왕이 수장을 입에 넣지 않은 지가 3일이나 되니 장훈왕의 별세를 쓸 바에 몸이 바싹 야윈이 상제가 지나쳤으니 조상과 제사를 옛날의 예절에 따라 시행하였습니다. 그가 장훈왕의 상중에 있을 적에 바야흐로 등창을 앓고 있었는데 빈소를 모시면서 슬피 울고 가슴을 치니 대신들이 모두 아뢰기를 전하께서 종기가 아직 아물지 않았으니 마땅히 추위를 무릅쓰고 빈소를 지키면서 행독의 신체를 괴롭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청하건대 물러가 밖에 거처하여 건강히 회복되기를 기다려 빈소를 모시고 계시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니 어찌 사소한 예절을 고생스럽게 지키면서 큰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왕이 말하기를 차마 할 수가 없는 바이다 하고는 굳이 청에 도락하지 않았으며 상망과 상식에 울면서 슬퍼하여 3년을 마치기를 한결같이 초상 때와 같이 하니 측근의 신하들이 모두 슬퍼했습니다. 장헌왕이 흉서하기 전에 세자의 면복을 청하니 금상 황제께서 7장의 관복을 특별히 하사했으므로 왕이 배신 이견기 등을 보내어 표문을 받들고 가서 사언하게 하니 나라 사람들이 왕으로 왕위를 물려받기를 청하였습니다. 황제께서 태감, 윤봉 등을 보내어 왕을 봉하여 조선 국왕으로 삼고 이내 구장의 면복을 과 채단을 하사하고 왕비 권씨의 관복과 채단까지 하사했습니다. 하사한 조칙은 이러하였습니다. 고왕도는 하늘을 공경하고 임금을 숨겨 게으르고 어긋남이 없었는데 그늘에 별세했다고 하니 마땅히 계승할 리가 있어야 하겠다. 세자 향은 왕의 적정자로서 성품과 자질이 충후하니 나라 사람들이 복종하게 된다. 지금 특별히 봉하여 왕으로 삼아 계승하여 나라 일을 주관하게 하니 무릇 나라 아니 대소신서들은 그 마음을 힘써 다하여 선도를 보익하여 반드시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생업을 안락하게 하여 태평의 복을 영원히 누리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왕이 즉시 배신인 의정부 조하이정 황보인 등을 보내어 표문을 받들고 가서 살해하게 했습니다. 왕이 이미 왕위를 계승하고 나서는 무릇 사대하여 번국을 받들어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 선왕의 뜻을 삼가 계승하여 더욱 조심하고 더욱 부지런했으며 예전부터 섬기는 신하를 바꾸지 아니하고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장을 그대로 따라서 부지런히 정치에 힘을 썼는데 형옥이 원통하고 억울함을 초래하기가 쉽다고 하여 중앙과 지방의 옥을 맡은 관리에게 경계하고 타이르기를 감옥을 설치한 것은 본디 주에 있는 자를 징벌하기 때문이고 사람을 죽는 지경에 이르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그런 까닭으로 여러 번 교수의 법조를 내려서 죄수를 가벼이 보살펴주기를 힘쓰도록 했는데도 옥을 맡은 이졸이 법에 어긋난 행동으로 죄수를 시달리게 해서 침탈을 마음대로 하니 지금부터 죄수의 친속에게 진수하게 하여 엄하게 죄를 다스려서 원억을 풀어주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6월에 장헌왕을 장사 지내고 졸곡을 마치고 나자 비로소 정사를 보살폈는데 경륜에 나아가서 조신 사품 이상의 연대를 듣기를 한결같이 장헌왕의 고사와 같이 하였습니다. 무릇 조신의 외임에 제수되어 조정에서 하직한 사람들을 모두 불러보시고 정량하게 백성을 사랑하고 형부를 근신하고 농사를 힘쓰고 병조를 훈련시켜야 하는 뜻으로 면류하여 보내었습니다. 파월의 교수를 내리기를 나이 많아 이를 존경하는 것은 고금이 공통된 의리이니 지금부터는 대부의 나이 많아 늙어서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가는 사람은 있는 곳의 수령으로 하여금 달마다 술과 음식을 보내도록 하고 매양 삼행월에 상세히 기록하여 아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9월에 왕이 태상 황제의 그가가 북경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면복 차림으로써 이르 신하들을 거느리고 멀리서 할애하고 즉시 교서를 내려 경례를 대유했으니 대략은 이러했습니다. 분노가 환란을 일으켜서 난녀가 파월하시니 신민들이 대단히 분개한 지가 대개 며칠이 되었었다. 황제의 위령이 먼 곳에까지 떨치니 분노가 순종하여 대가가 돌아오게 되었으므로 사회가 모두 즐겁게 된다. 지금 등산 조지를 보니 생각컨대 큰 경사는 먼 곳과 가까운 곳에 간격이 없어야 한다. 하였으니 마땅히 황제의 마음을 번져서 관대한 언전을 공포한다. 왕은 유사가 순자의 법을 굳게 지킴으로써 현명한 사람과 우매한 사람들이 똑같이 승진의 길이 막힘이 있을까 염려하여 의정부에 명령하여 전조와 더불어 경관과 외관에서 승진시킬 만한 사람과 파출시킬 만한 사람을 함께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으며 또 선수 교수를 지어 의정부에 내리기를 맹자의 말씀에 측근의 신하들이 모두 현명하다고 말해도 옳게 여기지 않으며 여러 대부들이 모두 현명하다고 말해도 옳게 여기지 않으며 나라 사람들이 모두 현명하다고 말한 후에 이를 살펴보아도 현명함 보고 난 후에야 이를 임용하며 측근의 신하들이 모두 옳지 않다고 말해도 듣지 않으며 여러 대부들이 모두 옳지 않다고 말해도 듣지 않으며 나라 사람들이 모두 옳지 않다고 말한 후에야 이를 살펴서 옳지 않음을 보고 난 후에야 이를 버리게 된다 하였으니 이와 같다면 사람을 진용하고 사람을 퇴출함이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옛날 사람의 말에 현인을 구하는데 노구하고 사람을 임용하는데 아니라니 진실로 현재를 얻어서 임용한다면 비록 베개를 높이 베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였으니 이와 같다면 현인을 구하는 일을 늦출 수가 있겠는가. 대개 옛날의 현명한 군주는 천하의 이목으로서 자기의 총명을 삼았으니 그런 까닭으로 계획이 여러 사람을 따름으로써 저절로 하늘의 마음에 합하게 되었는데 우함한 군주는 말하는 것으로 기하게 되고 몸에는 죽음을 숨기고 나라에는 망함을 숨겨서 자기가 자기의 총명함을 믿고서 여러 사람에게 자문하지 않았으니 그런 까닭으로 환란이 소울이 한데서 발생하여 후회하여도 이미 미칠 수가 없게 되었으니 그렇다면 신하의 직언을 구하는 것을 서두르지 않았으면 안 될 것이다. 만약 그 직위가 고매하여 국사의 기풍이 있는 사람과 절개와 지조가 대단히 확고하여 거리낌이 없이 말하고 고든 말로 기탄 없이 가난한 사람과 용감하고 강력하여 외적의 침범을 능히 막아낸 사람과 강을을 두려워하지 아니고 관직을 이행하기를 자기 집 일과 같이 한 사람과 사리를 통달하여 처사가 명민한 사람은 이것이 모두 크게 쓸만한 사람이다. 또 사람의 인자 한 것만 쓰고 마땅히 그 탐욕은 버려야 하며 사람의 용감한 것만 쓰고 마땅히 그 노함은 버려야 하며 사람의 지혜만 쓰고 마땅히 그 간사함은 버려야 한다. 상도를 벗어난 행동과 멋대로 행동하는 선비에 이르렀어도 다만 한 가지 기회만 있으면 또한 소중히 여겨 임용할 수가 있지만은 만약 남에게 말주변으로서 대항하고 마음속에는 간사하고 엄용한 것을 품었거나 만약 밝은 화를 내어 스스로 좋아하고 남의 비밀을 들추어내는 것으로서 정직한 채 한다거나 만약 어깨를 으쓱거리며 아침에 웃으면서 권세 있는 사람에게 아부한다거나 만약 조그만 성공에 안심하여 구차스럽게 세월만 지체시킨다거나 만약 종일토록 하는 일도 없이 태만하고 모lun한다든가 만약 혼미하고 지혜가 없어서 사리에 통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은 무리들은 모두가 자포자기하여 쓸모가 없으니 비록 의정부와 전주로 하여금 현재를 천거하고 불주한 사람을 편출하도록 했지만 난 오히려 넓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동반 육품 이상으로부터 서반의 사품에 이르기까지 각기 현능의 진용할 만한 사람을 천거하여 시정의 덕실과 민간의 폐마까지 신술하도록 하라. 내가 장차 친히 보아 유사에 맡기지 않고서 말하는 것이 비록 맞지 않더라도 또한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니 이에 여러 신하들이 모두 사실대로 밀봉하여 아뢰니 왕이 가려서 임용하여 현능을 거용하고 다모를 물리쳐서 이익을 일으키고 폐해를 제거했으니 인심이 기뻐했습니다. 왕이 도친이 과거보는 선비에게 과제를 내어 선수 시제 짓기를 대개 듣건대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현인을 구하고 가는을 따르고 욕심을 적게 가지고 정사를 부지런히 하는데 불과할 뿐이요 착하지 못한 사람은 이에 반대된다고 한다. 내가 덕이 없는 몸으로서 선왕의 사업을 이어지키게 되니 밤낮으로 조심하고 두려워함이 마치 깊은 못을 내려다보고 얕은 얼음을 걷는 듯하면서 과실 듣기를 구하여 미치지 못함을 보충하려고 하니 그대들 벼슬아치는 성인의 학문에 마음 둔 지가 실이 이미 오래되었으니 만약 시무가 오늘에 지급한 것이 있거든 혹은 과실이 있는데도 내가 들어서 알지 못한다면 마땅히 마음속에 있는 것을 주에다 진술하고 숨김없어야 한다. 비록 문사는 수려하고 포서가 광박하더라도 내용의 뜻이 도리어 부족하면 나는 다만 그것이 도리어 배우와 같음을 알게 될 것이고 군주의 덕을 칭찬하여 자칫하면 성현에 견주면서 행실은 도리어 본색을 숨기지 못한다면 나는 다만 그것이 여러 년 전에 박가리하는 것보다 고통스러움을 보게 될 것이니 오늘의 대답은 힘써 성실함을 따르라 하였습니다. 왕이 여러 번 교수를 내려 신하의 직언을 구했지만 오히려 언로가 넓지 못한 이유로서 이에 조신 육품 이상에게 명하여 모두 윤대하도록 허락하고 비록 소신일지라도 비록 반드시 온화한 얼굴과 온화한 말로서 허심탄회하게 들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할 말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왕이 진법 9편을 지었는데 용겁승패의 형세와 28년으로서 사주를 가르쳐 상시로 조련을 시행하고 때때로 진히 검열을 했으며 모든 군계까지도 또한 정리하도록 했으니 이로부터 중앙과 지방의 군대가 더욱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2년 1451년 신미 정월에 배신 황보인이 북경에서 돌아왔는데
황제께서 고명을 하사하시니 고명에 있기를 고왕도는 자애하고 겸공하여 총명하고 특달하며 착한 일을 좋아하고 도리에 따르며 조그마한 일도 능히 근신하여 하늘을 공경하고 황제를 섬겨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성심이며 이 누는 국인에게 성실하고 공렬한 변경이 나타났으니 조선이 나라가 있은 이래로 왕과 같은 이가 드문 편이다. 그대 향은 곧 세자로서 중효하여 성심이 있고 경신하여 게을리하지 아니하며 장자로서의 헌덕으로서 마땅히 전습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에 특별히 그대를 책봉하여 국왕으로 삼는다. 번국의 맡긴 바는 덕망이 아니면 맡을 수가 없고 오로지 하늘을 공경하고 임금을 받드는 것을 큰 일로 삼고 나라를 보존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중한 일로 삼을 것이다. 충성하고 부효도하여 그대의 아버지의 형실을 영구히 따라야 한다. 가서 짐의 명령을 받들어 더욱 영광을 계승하라 하였습니다. 또 조칙으로서 권씨를 책봉하여 왕비로 삼고 적자 홍위를 왕세자로 삼으니 왕이 총명을 영광으로 여겨 감격하여 즉시 경례를 대유하여 여러 신하들에게 관작 1급을 주고 배신인 반중추원사 한화학 등을 보내어 표문을 받들고 와서 사언하였습니다. 사물의 교수를 내리기를 형옥의 설치는 진실로 마지 못해서 한 일인데도 누설의 사이에는 원왕을 초래하기가 쉽다. 그런 까닭으로 역대의 세상이 잘 다스려지기를 원하는 군주는 옥송이 오래 지체되는 것으로서 경계를 삼지 않은 이가 없었다. 당나라는 사만의 법을 제정하여 대사의 기한은 대리시에서 35일로 형부에서는 30일로 합계 65일로 제정하여 차례에 따라 강화되었으며 송나라 태조 때 이르러서 또 법을 만들어 그 독과를 엄하게 했으니 모두가 형옥을 오래 지체시켜서 원왕을 초래하게 됨을 위한 것이었다. 우리 조정께서도 모두 덕을 밝히고 형부를 신중히 하는 것으로서 선물을 삼았으며 선고에 미쳐서는 자애심이 많아 살생을 거리는 덕은 전성에서 나왔으므로 여러 번 형부를 신중히 하라는 교지를 내려서 중앙과 지방에 고유한 것이 정령하고 순절했는데 옛날의 법을 참고하고 의거하여 또한 사만의 법을 정하여 육전에 기재되어 있다. 대체로 일이 사죄에 관계되어 사정이 30일 정에 있는 것은 대사가 되고 일이 도형과 유형에 관계되어 사정이 20일 정이 있는 것은 중사가 되고 일이 태형과 장형에 관계되어 사정이 10정에 있는 것은 소사가 된다. 대사는 90일로 기한하고 중사는 60일로 기한하고 소사는 30일로 기한하여 이런 대사와 소사를 논할 것도 없이 사정이 경례에 있어 형적이 명백히 나타난 것은 10일에 지나지 않게 하고 그 쉬운 것은 또한 3일을 지나지 않게 할 것이며 그 형적이 밝히기가 어렵고 사정이 견련되어 말하지 못해서 기한을 넘긴 것은 사유를 갖추 아래게 하라. 또 겨울에는 감옥에서 죄수의 증상을 살펴서 경주에인 경우에는 석방하여 보내고 만약 오래 지체한 것이 있으면 헌사에 맡겨서 조사하여 다스리게 하라. 지금 당나라의 기헌 제정한 것을 살펴보건대 송나라 제도보다 너그러우며 우리나라의 법은 당나라에 비교하면 또 너그러운데 기한을 넘기는 것이 항상 많게 되니 무슨 이유인가? 대체 옥사를 청단하는 것은 심약하는 것이 기중하니 진실로 속히 심리함을 구해서는 안 된다. 진실로 능히 그 심력을 다한다면 사만의 시일로서도 또한 이미 넉넉해질 것이다. 건년 이래로 을사가 나의 지극한 의도를 능히 본받지 못하여 오히려 구습에 따라 행하여 혹은 청명한 일에 실수하기도 하고 혹은 재결한 데에 단점이 나타나기도 하여 처음부터 애매하여 의심할 만한 일이 아닌데도 의뢰에 기묘하지 않은 절목으로서 왕래 추복하면서 즉시 결단해 보내지 아니하여 마침내 무지한 소민으로 하여금 한 차례 체포되어 구금을 당한다면 자칫하면 더운 여름철과 서늘한 가을철을 지나게 되어 굶주리고 추위에 떨면서 질병이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죽음을 초래한 사람도 있게 된다. 또 감옥의 고통은 하루를 지내기가 한 해와 같으며 한 남자가 감옥에 있으면 온 집이 직업을 그만두게 되니 화기를 손상시키고 재앙을 불러 초래하는 것이 무엇이 이보다 심하겠는가. 선고께서 이들을 위하여 가엾이 여겨 항상 경계를 지어 중앙과 지방에 거듭 보고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 내가 덕이 적고 우매한 몸으로서 선대의 유업을 계승하게 되었으니 선왕의 뜻을 능히 계승하지 못하여 우리 백성을 상하게 할까 염려되므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마치 깊은 목과 골짜기에 떨어지는 듯 하였다.
일찍이 듣건대 한 사람이 구석을 향하여 탄식하더라도 온 방 한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데 사경의 안이 모두 와탑의 옆과 같이 되므로 필부가 그 살 곳을 얻지 못한다면 허물은 실상 나에게 있게 된다. 무릇 그대들 법을 맡은 이도 또한 모두가 선왕의 구신이니 선왕의 뜻을 본받지 아니하여 무고한 백성을 잘못해 상하게 하겠는가. 지금부터는 그대들이 직책에 조심하고 건신하여 이루어진 법을 힘써 준행하여 무릇 주문하는 의혹이 있으면 혹시 시를 오래 지체시키지 말게 하여 억수로 하여금 유왕의 원죄가 없도록 하고 백성으로 하여금 생성의 언택을 입도록 하여 과인이 세종의 죄수를 신중히 심의하는 정책을 삼가 계승한 뜻에 저버림이 없게 하라 하였습니다. 4월에 교수를 내리기를 대개 듣건대 불시의 법은 윤리를 벗어난다 하고 하는데 다만 우리 장훈왕께서는 학문이 고명하시니 내가 세자가 되어 아침 저녁으로 얼굴을 배웠고 매양 교훈과 경기를 받았으므로 무릇 신기하고 괴이한 일에는 단연코 미혹됨이 없었다. 근래에 어리석은 백성들이 국법을 함부로 범하고서 나이 어린 이가 머리를 깎는 자가 많아져서 군대의 정원도 날로 모자라게 되니 이것은 진실로 염려할 만한 일이다. 내가 생각하건대 도성의 검령은 법령 제1조 영갑에 기재되어 있는데도 받들어 시행하는 사람이 지극하지 못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만약 거듭 검지하지 않는다면 폐가 장차 구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내가 이를 위해 두려워하여 지난해 겨울에 검령에 범한 사람은 변방으로 옮기는 법을 거듭 밝혔는데 다만 염려되는 일은 갑자기 이를 시행한다면 소란을 일으키는 일이 반드시 많을 것이고 또 10,000명이나 되는 여러 사람을 하루아침에 다 몰아내어 변방의 먼 곳에 가도록 하는 것이 다만 인정으로서 참아 못할 뿐만 아니라 원망을 초래하여 화기를 손상시키기가 염려되므로 잠정적으로 기한을 늦추어서 그들이 자수하여 환속하기를 들어주어 형벌은 가하지 아니하고 혹은 정전을 바치게 하여 그대로 도첩을 주고 금년으로서 기한을 정했으니 그들 중에 기한이 지나도 자수하지 않거나 금후에 검령을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엄격히 검단을 행하겠다. 또 벽지에 거처하는 중들은 혹시 두루 알지 못해서 기한이 지나도 자수하지 아니하여 죄에 미치게 될까 염려되니 그것을 골고루 타일러 혹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대저 법의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진실로 관리가 받들어 시행함이 지극하지 못한 때문이니 지금부터는 즉시 검단되지 않는다면 관리들도 또한 마땅히 죄를 과하여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왕이 일찍이 근신에게 이야기하기를 석시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은 유자의 내심을 바르게 가지는 공부와 서로 가까운 듯 하지만 실제는 매우 서로 거리가 멀어서 마침내 천하가 국가를 다스릴 수가 없으니 장차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농명의 썰도 또한 견식 있는 사람의 믿는 바가 아니다. 대저 길흉 화복을 지나간 것은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므로 점치는 것에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아직 닥쳐오지 않은 일은 또한 미리 알 필요가 없으니 나는 그 때문에 절대로 이 농명의 썰을 믿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올해 함길도에서 감로를 바치고 또 흰까치 흰꽁을 바치는 사람이 있었으나 모두 물리치고서 받지 아니했습니다. 한제가 있는 이유로서 대신들에게 재앙을 구제할 계책을 물으니 여러 신하들이 아뢰기를 마땅히 주의를 경감하는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였으나 왕은 말하기를 사면은 자주 해서는 안 된다 하고는 이에 형조에 명령하여 도형 이하의 죄는 모두 보방하도록 하고 여러도의 진성과 서울지방의 공사의 영선을 정지시키고 영을 내리되 지금부터 모든 조신이 외직에 있다가 돌아온 사람을 각기 자기가 본 패망을 가지고 사실을 밀봉하여 아뢰라 하였습니다. 9월에 황해도에서 영류가 유행하니 왕이 이 때문에 근심하면서 친히 글을 지어 관원을 보내어 제사하게 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치는 순양만이 아니고 엄이 있으면 만물은 장생하는 것만이 아니고 죽음이 있으니 오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가는 것이 있으며 신이 있으면 반드시 귀가 있는 법이다. 진실로 만물을 생장시켜서 빠짐이 없으니 어찌 여기라 하여 주관이 없겠는가. 감정이 없는 것을 음양이라 부르고 감정이 있는 것을 귀신이라 부르는데 감정이 없는 것은 더불어 말할 수 없지만 감정이 있는 것은 더불어 사리로 깨우칠 수가 있겠다. 내가 생각하건대 수하는 사람을 양육하는데도 혹시 때로는 사람을 상하게도 하고 귀신은 사람을 살리는데도 혹시 때로는 사람을 해치기도 한다. 그러나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수하가 아니라 사람이고 사람을 해치는 것도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런 까닭으로 한스와 오양이 번갈아 들어 오미의 식물을 생산하는 것은 천지가 사람을 양육하는 능사인데도 사람이 스스로 그 조화를 잃게 되면 병이 이에 발생하게 되니 그런 까닭으로 귀신의 덕이 성대할 이치가 천지와 동일함을 알게 된다면 지금의 여기는 실제로 귀신이 나쁜 짓으로 인하여 여역의 전념이 차츰 널리 퍼져서 죄 없는 백성으로 하여금 목숨이 떨어져 죽게 하니 어찌 이른바 천리의 잘못된 행위가 선악의 구분 없이 같이 죄악을 당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덕이 적은 몸으로서 한나라 신인의 군주가 되었으니 항상 한 가지 물건이라도 그 살 곳을 얻지 못함이 있을까 두려워했는데 하물며 우리 백성들이 요사의 뜻밖의 재앙으로 걸리는 것을 참아볼 수가 있겠는가. 이에 유사에 명하여 있는 곳에서 정결함을 가려 단을 만들고 조간을 나누어 보내어 희생과 감주로서 제사 지내게 하니 그대들의 귀신은 괴분의 기운을 풀어버리고 생생의 본덕을 펴기를 바란다 하였습니다. 11월에 명하여 고려 왕시의 후손을 찾아서 그 좌기를 높이고 의복, 안마, 전택, 노비를 주어서 제사의 일을 계승하도록 하고 대대로 그 자기를 물려받도록 했으며 또 명하여 고려 명신의 공덕이 있는 분을 가려서 사당에 배양하도록 하였습니다. 평안도 황해도 두 도의 관찰사에게 유시했으니 그 대략은 이러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지금까지 냇물을 막아 물을 모아 두어 관계에 이바지하고 이익을 남긴 것이 오히려 많았는데 만약 수재와 한재를 만난다면 백성들이 그 해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내가 금년에 북도 민생의 고생스러움을 생각하고 밤낮으로 백성들을 구제할 방법을 생각해보니 냇물을 막아 관계함이 근무 임금만 갖지 못하므로 대신들에게 의논하니 모두 말하기를 옳습니다 하였다. 내가 듣건대 그 도에는 저습한 땅이 많이 있어 수전을 만들 만한데도 백성들이 즐거이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의 뜻으로서 마을 백성에게 골고루 타일러서 이익으로서 지도한다면 그 가운데서는 반드시 서로 이끌고 이에 응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마땅히 마음을 다하여 시행해야만 한다 하였습니다. 왕은 더욱 농사일에 마음을 두시고 매양 감사와 수령을 볼 때마다 반드시 농사에 힘쓰고 수리를 일으켜서 곡진하게 타일러 권면하였습니다. 왕은 학교가 풍속교화의 근원이므로 관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로서 관직이 관각을 겸모한 대소유신들에게 명하여 성균관의 윤번으로 나와서 날마다 여러 유생들과 더불어 강론하도록 하고 여러 유생들에게 주식을 자주 하사했으며 또 성균관과 사부 확당에 노비를 더 주었습니다. 이해 가을에 이만주관나 김눌로 등이 평안도 관계부에 이르러 핑계해 말하기를 이만주가 토산로를 준비하여 그 아들로 하여금 나오게 합니다 하므로 왕께서 본도 도절제사에게 유시하기를 이만주는 본래부터 혐극이 있는데 하물며 요동의 변경에 소란을 일으키기까지 하여 중국의 죄를 얻었으니 어리상 화친을 허가할 수가 없다. 후일에 아들을 보내어 길순 복종하기를 핑계 삼아 오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경내에 받아들이지 말게 하라 하였습니다. 금년 정월에 배신 조유래가 북경에서 돌아오니 황제께서 칙서를 거듭 내려 선유하여 저 적과 통하지 말도록 하니 더욱 변장을 경계하여 삼가 칙서에 의하여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또 요동의 군민이 일찍이 야인에게 사로잡혔다가 본국에 도착된 사람이 전후로 합계 160명이나 되었는데 왕이 모두 그들의 의복과 양식을 준비하여 요동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왕의 아우 임영군 이구와 밀성군 이침이 오랫동안 병을 앓다가 나으니 임금이 매우 기뻐하여 의인에게 안마와 초구를 하사했습니다. 왕이 여러 숯불을 공경히 섬기고 여러 아우를 우애하여 모두 환심을 다 얻었으며 여러 아우의 아들을 귀해하여 어루만져 주기를 한결같이 자기 아들과 같이 하여 동무제 광평대군 이여가 일찍이 별세하니 그 아들을 거두어 궁중에서 기르고 드나들면서 보살펴 기르시기를 자애가 매우 지극했습니다. 왕이 병환이 발생했는데도 상사를 당한 후에 기체가 회복이 되기 전에 나라를 근심하고 정사에 부지런함이 지나치니 여러 신하들이 청하기를 전하께서 큰 병을 앓으신 후에 날마다 정사를 보살피고 윤대를 하고 경련에 납시어 밥 드실 여가도 없으며 나라를 근심하고 정사에 부지런함이 너무 지나쳤는데 지금 부조의 유업을 계승한 것이 이미 무거워서 무궁한 근심이 있으니 하루를 걸러 정사를 보살펴서 정신을 편안히 수양하소서 하였으나 듣지 아니했으며 또 글 보는 것을 중지하여
위하여 안력을 휴식시키기를 청하는 사람이 있으니 왕은 말하기를 내가 증기하려고 하지만 능히 스스로 그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일찍이 대신에게 말하기를 군주는 반드시 나라를 의심하고 정사에 부지런해야 하므로 스스로 안일할 수가 없다. 옛날에 안으로 여색에 빠지거나 밖으로 수렵에 탐닉하거나 술을 즐겨 마시고 음악을 좋아하거나 높은 가옥과 화려한 원장을 한결같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모두 군주의 공통된 걱정이다. 나는 천성이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 비록 권장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능히 좋아할 수가 없다 하였습니다. 또 근신에게 이르기를 남녀와 음식의 욕심은 가장 사람에게 간절한 것이지만 고량의 자제들과 술과 여색으로서 몸을 마치는 사람이 많이 있으므로 나는 매양 여러 아우들을 볼 때마다 이로써 경계한다 하였습니다. 올해 배신 안왕경이 북경에서 돌아오니 황제께서 왕에게 표리를 하사하고 이내 칙서를 내리기를 왕이 여러 번 사로잡혀 갔던 중국 사람 남녀를 요동으로 돌려보내니 왕의 성의를 자세히 알겠다. 지금 특별히 최단의 표리를 주어 보내어 충군에 보답한다고 하였습니다. 왕이 바야흐로 사신을 보내어 살해하려고 했는데 전월로부터 처음으로 병환이 발생하더니 이달 14일 향후 경복궁의 정침에서 궁서하시니 학년 39세였습니다. 왕의 병환이 위급한 때를 당하여 여러 신하들이 경례를 사유하기를 청했으나 허가하지 아니했습니다. 홍서가 나서 비록 가동 항부일지라도 슬퍼서 울부짖지 않은 이가 없습니다. 왕은 용문은 수위하고 성풍은 관홍하고 간중하며 명의하고 인서하며 효성과 우애는 선천적으로 지극했으며 윗사람을 받들고 아랫사람을 대우하면서 한결같이 지성으로 하였으며 공순하고 검소함으로써 자기 몸을 지켜서 이단에 미혹되지 아니하며 성색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며 안위를 즐기는 욕심 등의 일에는 조금만치도 지목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경사를 쭉 관찰하고 고금의 사실에 환하게 통달하였는데 더욱 성리의 학문의 연구가 깊어서 때때로 시신들과 더불어 역대 칠안의 기틀과 선유 이동의 학설을 논하여 한결같이 이치에 귀착시켜서 말은 긴요하나 뜻은 장달하였으니 이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가 마음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역상과 성운에 이르러서도 모두 그 종묘한 지경에까지 도달하고 또 초서와 예서도 잘 쓰며 문사에 전하했는데도 상시로 마음에 두지 아니했습니다. 조회에 임하였으나 침착하고 말이 적었으니 바라보면 엄연했는데도 여러 신하들과 말할 적에는 온화하기가 마치 봄바람 속에 있는 듯 했으니 사람들도 또한 각기 마음속에 품은 바를 다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기한 처음에 맨 먼저 언루를 높이고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농사를 힘쓰고 형벌을 신중하며 문치를 승상하고 무비를 중시하며 부비를 줄이고 포흠을 감면하며 유망을 초무하고 환과를 불쌍히 여겨 바야흐로 원대한 계획을 확장시키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니 원통함이 견디겠습니까? 비록 나라를 다스린 지 오래되지 아니하였지만은 세자의 자리에 있은 지 30년에 선왕을 보좌하여 성사한 것이 실로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정무를 참여 결정하기까지 하여 공덕이 사람들에게 미친 것이 더욱 깊었습니다. 이에 8월에 신사의 임금이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좋은 시를 올려 헌명, 인숙, 광문, 성효, 대왕이라 하고 묘호는 문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시책에 이르기를 고애자, 사왕, 신, 홍미는 삼가 제배 개수하며 상은합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그 덕이서의 그 이름을 얻으며 이에 대보에 오르게 되고 그 시호를 보고 그 행실을 알게 되면 마땅히 비칭을 가져야 하니 이것은 곧 고금의 떳떳한 전장인데 어찌 신자의 사사로운 의논이겠습니까? 삼가 생각하건대 황고대왕께서는 성품은 본디 하늘에서 주신 것이며 학문은 날로 새로웠던 것입니다. 묻기를 좋아하고 중도를 사용하니 정수하고 전일함은 제왕의 도를 전하고 내심을 바르게 하고 외행을 방정하게 하며 편파하고 방탕함은 성노의 말을 변박했습니다. 그 몸을 가지는 것은 인외하면서도 엄공하였으며 그 사람을 접대하는 것은 관간하면서도 인후했습니다. 청명한 기운은 벌써 겉에 나타났으며 광명한 모양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원량이 있음으로써 진시로 세상의 인망에 촉망되었습니다. 세종께서 정사에 필요하신 때를 당하여 군국의 간무를
간무하는 권한을 총령했는데 다만 삼손이 능사만 다할 뿐 아니라 또한 만기의 결정에도 참여했던 것입니다. 후에 대통을 계승해서는 이에 중광을 선포했으니 효도는 시종토록 이론이 없었으며 사업은 개수하는 데 더욱 빛났습니다. 이에 언로를 열어 준제를 구하고 현관을 옆에서 유학을 숭상했습니다. 우에는 최악의 정리를 돈독히 하였으며 예모는 괴극의 임무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군사를 격려하고 병조를 교련하여 농사를 힘쓰고 형벌을 신중히 하는 모든 계획과 행위가 한결같이 성실해 나왔습니다. 날이 새기 전에 일어나 옷을 입고 해가 진 후에 늦게 저녁을 먹으면서 바야흐로 세상을 다스리는 규모를 넓히려고 했는데 신을 버리고 화를 남겨두면서 갑자기 영원한 슬픔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조그만 내 어린 사람은 무엇을 믿겠습니까? 다만 스스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을 뿐입니다. 이에 애모하면서 억지로 이름 시호를 지었지만은 어찌 형용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삼가 억측을 받들어 좋은 시를 올리니 삼가 밝게 살펴서 황제의 위령을 굽어내려서 길경을 받아 많은 복을 영원히 주시기를 바랍니다. 삼가 말씀을 올립니다 하였다. 영락 12년은 1414년 태종 14년이고 신축년은 1421년 세종 3년이고 태종 문황제는 성조이고 빈사는 빈객으로 대우받는 학자이다. 선덕이년은 1427년 세종 9년 발습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옵니다. 정통 10년은 1450년 세종 27년이고 시비는 시행이고 경태 5년은 1450년 세종 32년 수장은 음료이고 칠장은 왕세자가 입는 대례복 화충, 화, 종이, 조, 분미, 보, 불의 7개의 무늬를 새겨 넣었다. 대유는 대사이고 나녀는 황제의 수레이고 파월은 임금이 도성을 떠나 피난함이고 순자의 법은 관리를 임용할 때 그 계급의 작품에 따라서 차례로 승진시키는 법인데 능력을 본의로 초자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한 횟수에 따라 승진시킨 것이다. 현재는 덕이 있는 사람과 재능이 있는 사람이고 강은은 호강하여 세력이 있는 사람이고 모릉은 이력을 결정할 때 태도를 명백히 하지 않음이며 현능은 덕이 있는 사람과 재능이 있는 사람이고 포스는 늘어놓아 서술하는 것이고 총명은 총회하여 내리는 칙명이며 누설은 죄인을 포박하고 결박함이고 대리시는 형옥을 맡은 최고기관이고 사증은 소송 당사자와 제출한 증거이고 와탑은 침대이고 유왕은 나타나지 않는 억울한 일이며 정전은 역의 대가로 바치는 돈인데 중이 도첩을 받으면 군역이 면제되므로 관하의 군포 대신에 내리던 정포 30필값을 말한다. 천리는 하늘을 대신하여 정사를 행하는 사람 곧 등망이 있는 제왕을 말한다. 고량은 부귀한 집이고 수위는 뛰어나고 큼이며 음녀는 거는한 모양이고 부비는 낭비이고 대보는 제왕의 집이고 비칭은 큰 칭호이며 황고대왕은 문종대왕을 말한다. 만기는 임금이 보살피는 정무이고 중광은 명군이 계속하여 죄의함이며 현관은 현인의 반열에 이름을 오리며 최악은 형제이며 예모는 예절에 맞는 태도이고 괴극은 삼계 국어 꼭 삼공구경을 말한다.